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랑 생명과학 짤강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저는 송티입니다. 저번 시간까지 생명체의 여러 가지 특성 얘기하면서 물질 대사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면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.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, 동화작용은 내 몸 안에 있는 것과 같게 만드는 것이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, 반응물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들을 합성하는 것이고, 이화는 내 몸 안에 있던 것을 내 몸과 다르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분해하는 작업이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. 자, 요거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화성에 외계인이 살까?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실제 나사에서 그 1976년에 바이킹호라는 걸 쏘아 올려요. 그래서 이 바이킹호를 쏘아 올려서 화성 토양을 채취한 다음에 했던 실험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화성에 외계인이 산다 믿으시나요?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시나? 요거는 아직 과학에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, 이제 바이킹호에서 화성에 외계인이 살면 진짜 외계인이 사진으로 찍혔으면 좋겠는데 외계인은 사진으로 안 찍힌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,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없는 어떤 작은 미생물들은 존재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가정이, 이 실험에서의 중요한 가정이, 만약에 화성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이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. 됐죠?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물질 대사 방식이 비슷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서 세 가지 실험을 합니다.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실험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일단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, 화성에 광합성하는 애가 살지 않을까? 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. 그러니까 광합성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더 어렵게 얘기해서 동화작용을 하는 애가 살고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?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죠? 이산화탄소, 물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.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해보냐면 그 형광펜치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학에서 우리가 형광펜치를 할 때는 주로 뭐에다가 형광펜치를 하냐면 탄소에다가 형광펜치를 해봅니다. 네, 그래서 이 14C를 방사성 탄소 이렇게 불러요. 그래서 탄소에다가 형광펜치를 해서 얘가 이거를 썼다면 방사능 계측기에 이 14C가 잡힐 거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if, 이제 우리가 그 연역적 탐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 가설이 있는 거죠. if 화성에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, 그러면 이제 14CO2가 방사능 계측기에 잡힐 거다. 이게 결론인데, 이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만든 14CO2를 집어넣어줘요. 그러면 얘가 이거를 만약에 광합성을 진짜로 해요? 밑에 뭐 램프도 쪼여보고 해서 광합성을 진짜로 해요? 그러면 얘가 이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겠죠. 그러면 이때의 포도당은 14C를 이용한 포도당이 될 겁니다. 이해되세요? 자,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기체를 싹 다 빼요. 요 안에 있는 기체를 싹 다 빨아들인 다음에 이 토양을 가열해 봅니다. 그러면 포도당은 가열하면 다시 CO2랑 H2O로 분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잡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네,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에 그러면 이 14짜리 CO2가 잡힐 거잖아요. 그러면 화성에 동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, 그러면 광합성하는 애가 있을까를 해봤잖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호흡을 하는 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.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. 그러면 호흡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유기물들이에요. 여러 가지 유기물들. 이때도 우리가 형광펜 칠을 해본 거죠. 탄소에다가 14C라는 형광펜을 칠해본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화성 토양이 진짜로 이제 이 유기 양분을 이용해서 호흡을 했어요.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포도당을 가지고 호흡을 했어요. 그러면 14CO2가
자동적으로 나오겠죠.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. 그러면 이 방사능 계측기에 이 14짜리 CO2가 잡힐 거예요. 이해되세요? 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 실험이 두 번째 실험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, 꼭 이제 탄소만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, 이번에는 뭘 해보는 거냐면 이 14짜리 탄소를 안 쓰고 그냥 유기양분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화성에 미생물이 있다면 이 미생물이 호흡을 할 거잖아요. 이해되세요? 그러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CO2는 늘어나고 산소는 줄어드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기체의 조성이 변하겠죠. 기체의 조성이 변한다. 기체의 구성비가 변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체의 조성이 변화할 텐데 그걸 이제 기체 분석기를 가지고 이제 잡아보는 겁니다. 네, 요게 이제 실험 3번이에요.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실험을 해본 거죠. 네,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실험 1번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실험 2번에서는 뭔가 결과가 잡히긴 했어. 14CO2가 나오기는 했어. 이해돼요? 근데 3번에서 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. 자,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성에 외계인이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?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호흡을 하는 애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번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옷에 표백제 이런 거 떨어뜨리거나 상처에 여러분들 과산화수소 이런 거 떨어뜨려 보면 기체 뽀글뽀글 올라오시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? 그러니까 꼭 유기물이 아니더라도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기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서 14CO2가 나왔다고 해서 뭔가 바로 생명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화성에 외계인이 살까와 관련돼서 했던 이 바이킹호의 실험은 결국에는 미생물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. 실험 3번과 관련돼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. 실험 3번을 대체 왜 해야 되냐에 관련돼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. 표백제 같은 거나 과산화수소 이런 거 떨어뜨리면 기체에 뽀글뽀글 올라온다고. 그런 식의 뭔가 비생물체, 생물체가 아닌 그냥 무기물에 의한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. 이해되세요? 그것 때문에 실험 3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무기물에 의한 화학 반응이면 계속 CO2는 늘어나고 O2는 줄어들고 하는 식으로 계속 소모가 될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단순 이렇게 물리화학적 반응이면 CO2가 계속 늘고 O2는 줄고 하면서 이제 그냥 사이클을 돌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생물체에 의한 진짜 반응이었다면 이 유기양분을 주면 줄수록 계속 반응이 일어나겠죠. 네, 이런 방식으로 진짜로 생명체에 의한 반응인가라는 걸 검증해 보는 게 실험 3번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끔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. 오늘 짤강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체의 특성 관련돼서 남은 부분들 좀 공부해 볼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